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안에서 인테리어 KBB 도구를 이용을 해서 주방 설계를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평면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5베이 구조의 아파트의 주방과 그 식당 부분을 참조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벽과 이제 창호 등은 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방 수납장들을 이제 배치해서 주방 전체 부분을 구성을 할 텐데요. 자, 기본적인 조건은 제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사 높이는 2300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하부 수납장을 먼저 만들고 높이는 전체 이제 상판 두께까지 포함해서 850 두께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장과 키높이장은 키높이장 부분은 이 코너 부분에 배치되는 키높이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수납장이 들어갈 부분은 제가 선으로 이렇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그어 놨는데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수납장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하부 수납장을 먼저 작성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하부 수납장에 그 중간에 있는 900짜리 하부 수납장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의 KBB 부분에 수납장 도구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수납장 이제 모듈이 창이 뜨면은 첫 번째 탭에서는 전체적인 수납장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너비는 900이고요. 깊이는 6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높이는 상판을 제외한 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81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바로 이제 갱신이 되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3D 화면을 이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다리의 높이는 150 그대로 적용을 할 텐데, 다리 높이 옆에 보면은 여기 자물쇠 같은 표시는 이 그 수납장의 높이를 추후에 이제 마커를 통해서 조정을 했을 때 다리 높이는 150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잠그게 되면은 이 높이가 고정이 되고요. 전체 높이를 늘렸을 때 다리를 제외한 수납장의 높이만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수납장의 타입은 기본 수납장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지정된 수납장 타입에 의해서 이제 일람표가 정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납장 타입은 유사한 것으로 카테고리를 지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목록들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치라인에서의 목록과 조금 메뉴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다음 탭은 이제 전면 문 패널에 대한 설정입니다. 문 패널. 지금 현재 문이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 나타나는 부분 없이 그냥 빨간색 선으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문 패널의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이 문 패널의 종류는 단순하게 이제 문의 패널 재질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 클릭했습니다. 패널의 이 두께와 이 내부의 형태까지도 정의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패널을 사용자가 구성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패널만 이제 따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문 패널에 배치될 손잡이 기본값도 지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정하는 이제 설정은 이 문이 배치가 됐을 때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기본값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을 제외한 이제 측면 패널 부분들에 대한 기본 설정입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현재 설정하고 있는 패널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쪽 측면 패널 부분이고요. 측면 패널은 기본 이제 코프스 패널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의 패널 설정입니다. 상단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표시됐죠. 자, 이 상단 부분의 패널은 우리가 이제 싱크대 윗부분에 싱크 볼이 배치가 되려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패널로는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없겠죠. 구멍을 어차피 또 뚫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패널로 하지 않고, 자, 옵션을 끕니다. 측면 패널의 설정을 상단 패널에 사용한다는 옵션을 끄고요. 상단 패널에
별도의 패널 설정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싱크를 배치하는 용도의 패널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패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요 패널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은 자, 요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자, 유리 부분인데 유리를 지금 없앤 상태의 구멍으로 설정한 이 패널입니다. 여기에서 지정된 간격에 의해서 이 구멍의 프로파일이 지정이 됩니다. 50 정도로 저는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뒷면 패널 설정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뒷면은 이제 옆과 측면과 이제 바닥에 사용하는 양쪽에 이제 코팅된 요런 그 패널을 사용하지 않고 한쪽만 코팅된 단면 코팅 패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좀 더 저렴하겠죠. 요런 종류의 패널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모서리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요. 기본 모서리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내부 분할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분할 때는 이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이런 프리셋에 의해서 분할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내부 칸막이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수평으로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생성이 됐고요. 칸막이가 생성이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문짝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넘어갔네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분할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문을 설정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칸막이의 간격은 슬라이드로 조정을 하거나 혹은 밑에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짝 설정을 보면은 이렇게 열리는 문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문짝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서랍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윗칸을 선택을 해서 단일 서랍으로 지정을 하고요. 아래 칸을 선택해서 단일 서랍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잡이는 기본 문짝 패널 설정에 있었던 손잡이 설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손잡이를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손잡이 없이 이제 패널만 보여지는 형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부분에 가서요. 이렇게 기본으로 지정해 놓은 이 기본 하부 수납장을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9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나의 키친이라고 이 부분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 수납장 구성해 놓은 거를 다시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요. 목록에 추가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을 그어놓은 위치에 요 모서리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에도 이제 마커가 있거든요. 이 마커에서 이동을 해서 정확한 오스냅을 키겠습니다.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3D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이제 좁은 부분의 수납장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하부 수납장을 복제 이동을 해서 폭을 줄여 보겠습니다. 폭 변경. 자, 이렇게 폭을 줄인 상태에서도 부재는 이제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죠.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의 수납장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다시 속성을 열어서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내부에 칸막이 설정을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서랍장 중에서 문은 하나고 안에 이제 다중으로 서랍장이 구성되는 이런 형태의 서랍을 선택을 했고요.
자, 요 지금 내부의 항목수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3D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제 완전 열림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4칸이네요. 3개로 줄여보겠습니다. 3개로 이렇게 줄였고요. 그리고 다시 닫힘 상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요 다리가 이게 전체 수납장 폭이 좁아져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좀 위태롭게 보이는데요. 자, 다리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다리 설정에 자, 요거는 다리의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부분이고요. 다리의 간격은 여기 두 번째 탭에서 동일 간격 띄우기는 이 테두리에서 100만큼 다 이제 쉬프트된 간격으로 이제 다리가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한 70 정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훨씬 좀 안정적이네요. 자, 이거를 라이브러리에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저장할 때 그냥 저장하게 되면은 여기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있는 하부장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복제 이동해서 왜 이걸 복제 이동을 해서 쓰냐면 패널 설정은 어차피 다 똑같이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복제 이동을 해서 그 내부의 칸막이를 다르게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 변경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빠르고 쉽게 작업이 될 겁니다. 폭 변경 900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만나는 수납장과 이렇게 요만큼 옆에 수납장의 이제 깊이만큼은 이제 열리지 않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중첩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문짝은 이제 열리지 않는 고정 패널로 구성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분할기로 가서요. 이거는 서랍이었죠. 서랍을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서랍을 삭제를 하고 분할기로 가서 단일 수직으로 자, 여기 만나는 이 수납장의 두께가 600이니까 600만큼은 이제 고정이 돼서 열리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이 옆에 코너 수납장과 만나는 부분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반이 생성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선반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밑에 선반이 아니고 분할만 옵션을 사용을 해서 분할만 지정을 합니다. 분할만 지정을 하게 되면 내부의 선반 칸막이는 생기지 않고 각각의 패널을 앞쪽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분할만 지정을 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문 설정으로 가서 자, 이 부분은 고정된 문이 되어야 됩니다. 열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생성을 합니다. 자, 생성을 했는데 이 문 패널은 이제 전면 문짝에 사용하는 이제 색상이 들어간 패널로 좀 가격이 비싸겠죠. 이런 부분을 굳이 이런 비싼 패널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짝 패널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본값과 동일하면 우리가 기본값에서 지정했던 수납장 문 패널 설정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설정은 끄고요. 별도의 설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 옆에 사이드 패널에서 사용했던 코프스 사이드 패널이 없는데 추가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개체에 수납장 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찾아볼까요? 좀 내리면 여기 있네요. 사이드 코프스 패널, 기본값 패널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기본값 패널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옆칸. 자, 이 부분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힌지가 되고 이렇게 열리느냐 혹은 이쪽이 힌지가 되고 이렇게 열리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좌우 열기를 일단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좌우 열기가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 설정으로 가서 열림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리는 방향을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열리면 되겠죠, 그죠? 닫힌 상태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이제 칸막이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분할기로 가서 문짝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 전면에 수납장으로 이제 칸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면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나눠놨기 때문에 각각 이제 칸막이를 설정을 해줍니다. 단일 수평에서 50% 생성. 나타났죠? 분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반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옆칸으로 가서 똑같이 중간 선반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900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열리지 않는 부분은 요만큼 이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미리 가이드선을 그려놨는데요. 자, 이거를 복제 이동을 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그 옆 패널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딱 붙여주면은 옆 패널끼리 중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짝 이 패널 두께만큼 한 20 정도 띄워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넓은 부분은 기본 이제 900 하도 수납장을 복제 이동해서 회전을 진행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제 이동을 해서 2개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 수납장 설정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